스카이에드 학생들 반갑습니다. 원실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황동규 시인의 조그만 사랑노래라는 작품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시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우리가 내신을 공부할 때는 이런 상징적인 시어들을 사실은 하나하나씩 암기를 하겠지만 이 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상징적인 시어들이 실제 수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같이 공부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쌤이랑 같이 한번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를 받았다. 어제를 동여맨 편지이다. 자, 보세요. 어제라는 것은 시간이죠.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죠. 이러한 추상적인 것인데 이것을 동여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동여맸다. 동여맸다라는 것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여매는 것은 감각적인 것. 오케이? 감각적인 것. 그리고 우리가 문학에서 있잖아. 이렇게 공부해야 됩니다. 감각적이다라는 말은 뭐와 동일하냐면은 구체적이다 라는 말과 동일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추상적인 대상을 뭘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방식이 첫째 부분에서 쓰이고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학교에서 우리가 보면은 쌤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무엇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냐면은 관념의 구체화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부분은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육사의 광야 같은 시를 보면은 부지런한 계절이 피고 지고, 부지런한 계절 시간이었죠. 그죠? 피고 지는 것은 우리가 시각적으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 동짓달 기나긴 밤을 넣어서 꾸겨 넣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라는 것을 꾸겨 넣는다. 얘가와 마찬가지로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관념의 구체화에서 대부분이 나오는 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해서 반드시 실제 시험에 나왔을 때 분명하게 구분하기 바랍니다. 늘 그대를 뒤따르던 길 문득 사라지고 길이 아닌 것들도 사라지고 여기저기 어린 날 놀아주던 박혀있다. 자, 보세요. 상징적인 시어들, 특히나 이제 어려운 시어들이 많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하나의 전략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러한 부분들 사라지고 박혀있다. 그리고 동요맨 편지를 받았다. 자, 보면 이러한 시어들이 있잖아요. 그지? 이러한 시어들이 나왔을 때 이러한 시어들을 보면서 즉 통사 구조를 활용해서 우리가 시를 읽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시가 전체적으로 감정을 표출했습니까? 감정을 억제했습니까? 감정을 억제했죠. 형용사가 안 쓰이는 거야. 영탄적인 표현이 안 쓰이고 있는 거야. 결국에는 감정을 억제하고 간접적인 방식의 시를 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시는 사실은 다소 난해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시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동일한 통사 구조의 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인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지. 던져주고 그것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던져주면서 아하 여러 개를 보니까 이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겠구나라고 독자에게 판단할 수 있도록 힌트를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가 된다고? 통사구조의 반복이 된다는 거죠. 이러한 편지를 받았다. 사라지고 박혀있다. 이러한 것들이 보면은 이 시에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사실은 찾을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동해면이고 사라지고 박혀있다.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제를 동요했다 그랬으니까 어제라는 것은 지금 여기 있어 없어? 지금 여기 없죠, 그죠? 즉 현재의 상황이 부정적이라면 여기에 있는 어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 있는다? 긍정적인 시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늘 그대 뒤따르던 길이 문득 사라지고 그러면은 어제가 사라지듯 길도 사라졌잖아. 그럼 길이 뭐가 되는 거야? 어제와 유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길이 아닌 것들도 얘들도 사라졌네. 그럼 얘네들도 같이 묶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저기 어린 날들 우리와 놀아주던 돌들 대가리 얼굴을 그래서 얼굴을 받고 그럼 얘네들도 어때? 그러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들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서술을 보니까 동여매버렸다, 사라졌다, 박혀있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과거와 떨어져 있는 단절된 느낌을 자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대, 길이 아닌 것, 돌들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화자가 과거에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인데 현재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들이나 길이 아닌 것이나 길이든 그리고 여기에는 어제의 것들. 쌤이 여기에서 작품에서 약간의 어떤 풀이를 해줬지만은 이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시험을 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학교에서 쌤들은 이러한 상징적인 시어를 자신들만의 주관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것은 이런 뜻이야. 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니까 얘는 틀렸어.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시를 너무 협소하게 보고 실제 시험에서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얘네들은 어때? 화자가 말하는 긍정적인 것들. 시간일 수도 있고 추억일 수도 있고 하나의 소재일 수도 있고 화자가 지향했던 삶의 이상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밑에 봅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추위환한 저녁 하늘에 찬찬히 깨지는 금들이 보인다. 자 여기서도 처음에는 사랑한다라고 했다가 뒷부분에는 추억이 환한 저녁 그리고 깨진 금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 귀납적으로 읽어야 될까 연역적으로 읽어야 될까? 연역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시라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시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이미지와 구조를 파악할 때 우리는 그 속에 서 있는 시어를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는 어떤 방식으로 읽나? 반드시 전체적인 그림으로 구조적인 읽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시험을 좀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찬찬히 깨진 금들을 받아. 깨진 금들 보더라도 이거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위가 환한 저녁 하늘. 어허, 환한 저녁. 환한 저녁. 환한 저녁. 이 역설일까, 역설이 아닐까? 아마 학교에서 두 가지로 가르칠 겁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야, 저녁이 되면 당연히 어두워져야지 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선생님이 어떤 경우에는 이것을 역설로 볼 수 있고 야 저녁에도 노을이나 아니면 불빛을 통해 충분히 환할 수 있어 라고 본다면은 역설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실제로 문제로 나오는 거 보면은 이게 두 가지로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 학교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수업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했지만은 실제로 현재는 어떻게 돼 있어? 깨진 금들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거는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앞에 있었던 이 부분 긍정적인 대상과의 나타내는 정서가 사랑한다겠죠.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지금 어땠어?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깨진 금들은 뭘 나타내나? 화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성인 눈이 나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인 눈이 나는 것은 듬성듬성인 눈이 경우를 성긴이라는 뜻입니다. 성긴은 촘촘하게 빼곡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듬성듬성. 근데 지금 어떠냐면은 성인 눈이 날리고 땅 위에 내려앉지 못하고 눈을 뜨고 한없이 떠다니는 몇 성의 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갑니다. 대부분의 시들은 실제 시험에서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시들은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낸 부분을 내진 않습니다. 대부분이 이러한 식으로 해서 비유적인 소재가 쓰이거나 이미지가 쓰이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쓰인 시들이 나타납니다. 즉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가 간접적으로 드러내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가 시험에서 맞닥뜨릴 이러한 시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소재나 이미지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해야 돼? 거기서 느껴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이미지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눈이 차분하게 겨울날을 다 하얀색으로 덮고 있다면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뭔가 같이 정갈해지는 느낌이 들죠. 근데 여기서 눈이 내려오지 못하고 뭔가 하늘에서 자기네들끼리 막 왔다 갔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뭔가 우리도 그 부분을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를 통해서 화자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갑니다. 성긴 눈을 통해서 내려앉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소재들을 통해서 이 화자가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말,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습을 뭘 통해서 이러한 시각적인 걸 통해서 시각적인 것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그 화자의 정서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눈이 가지고 있는 방황 이렇게 가지 말고 시를 읽을 때 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로 여러분들이 접근해야만 다른 작품들과 연계가 되어서 나왔을 때 그것을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고 정리해 볼까요? 전체적으로 감각적인데 어떤 감각을 많이 쓰고 있습니까? 시각을 많이 쓰고 있죠. 시각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앞부분에서 동요맨다라는 부분에서는 촉각적인 이미지를 쓰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단절된 과거 소중했던 가치들과의 이별을 통해서 화자가 자신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은 왠지 그런 정서가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슬픔의 정서를 우리가 직접적이다 간접적이다 간접적으로 느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억제되어 있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주지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지적은 주정의 반대입니다. 서정, 정서적인 것의 반대. 그러니까 이 시는 정서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시에서의 느끼는 삶의 메시지, 사회적인 의미 이라는 것들을 더 중심적으로 나타내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을 실현, 사랑이나 자유와 민주주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라는 전제에서 폭넓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반복적이다. 사라지고 사라지고도 반복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도 반복이었죠. 그래서 시에서 두 번 이상 쓰이면 그것은 반복으로 찾아내면 됩니다. 독백적인 어조를 통해서 나타냈다. 오케이. 구체적인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은 아니었죠. 자, 이런 것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시에서 깊이 있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심 준비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시의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이 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구조가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내기 바랍니다. 첫 번째 봅시다. 시의 반복을 통해서 반복이 나온 거는 맞는데 경쾌합니까? 애상적인 분위기였죠. 자, 노는 시련의 아픔으로 방황하는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뭡니까? 바로 객관적인 상관물이었죠. 객관적인 상관물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서 화자가 가지고 있는 정서나 사상이나 이상적인 부분들을 전달할 때 이것을 객관적인 상관물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상관물은 화자와 동질일 수도 있지만 화자와 이질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질적인 소재뿐만 아니고 이질적인 부분들까지 반드시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근데 이 시에서의 눈은 화자의 뭔가 방황하고 차분하게 내려앉지 못하는 정돈되지 않은 정서를 나타내는 동질적인 소재로 쓰였죠.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가 되고 자 그러면 관조라는 것은 감정을 최대한 억제한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관조라는 겁니다. 이 시에서는 단순히 눈이 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나타나는 철학적인 메시지가 눈을 통해서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는 관조적인 태도를 맞습니다. 그런데 달관이라는 것은 삶에 대한 초라는 태도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틀린 말이죠. 그래서 얘는 X. 그리고 화자의 내면적인 심정을 무엇을 통해서 정서적인 부분들을 감각적으로 형성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맞고 색채라는 것은 물감 색깔, 색에 대한 직접적인 것,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이런 방식의 시어들이 색채어이기 때문에 그런 색채어들은 쓰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비일상적인 표현 이런 것들을 다루기에는 이걸 낯설게 하기 기법이라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이지 않는 말 어떤 것들이 쓰냐면은 예를 뭐죠? 어제를 동여맨 편지. 어제라는 것은 추상적인 대상이었는데 그 추상적인 대상을 마치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대상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그것을 시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일상적인 방식이라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비일상적인 표현을 통해서 시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는 맞는 표현이고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 가까운 곳에서 먼 곳 이런 방식으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대상을 관찰해야만 시선의 이동인데 그 방향성이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죠. 단지 대상의 시각적인 이미지가 두드러졌을 뿐이지 얘네들의 순서를 가지고 시를 쓴 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시에서의 시선의 이동은 틀렸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사랑 노래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를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어떤 삶의 소재들이 어제라는 것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적인 의미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를 좀 더 넓게 시를 해석하는 것이 훨씬 좋은 공부 방법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